리눅스 마스터 7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라이센스 마스터에서 이제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특화되어 있는 자격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요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이번 7강에서는 이제 지난 수업에 이어가지고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에 대한 얘기로 이제 지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보면은 커맨드 명령을 입력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가 리눅스를 다루는 걸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래픽적인 부분도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GUI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일부죠. 왜 그러냐면 리눅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있잖아요. 터미널을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눅스 호스트를 준비할 때 필요한 부분만큼 엑스윈도우나 GUI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실상 나머지는 거의 다 터미널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서버나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관리하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시험으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윈도우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어떤 그래픽적인 문제들 혹은 GUI에 대한 얘기들, 엑스윈도우나 혹은 이런 유틸리티에 대한 문제들만 난 다 맞추고 나머지 조금 맞추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그냥 내려놓으시고, 리눅스는 리눅스 약간 이쪽에서의 마인드로서, 그죠? 그다음에 이쪽에 스타일에 맞추셔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메신저죠. 뭐냐면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 있죠. 그런 어떤 그런 메시지 주고받는 그런 메시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엠퍼시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거 역시 터미널에서는 엠퍼시라고 명령을 이름을 그대로 네임을 넣어주면은 이것이 이제 작동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써왔던 그런 프로그램과 유사하고요. 이건 아마 처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건 이제 FTP라고 해가지고 FTP 클라이언트라 해서 이거를 GFTP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시면은 탐색기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탐색기하고 비슷한 이유는 파일 내역이 리스트가 떠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실무적인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게 나오는데, 어떤 실무냐면은 이거는 그쪽 있죠. 이제 웹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좀 이제 익숙하게 보셨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RGB라든지 RC 프로그램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스트 소프트웨어라는 데서 이제 이스트 소프트사에서 이제 개발했던 그런 소프트인데, 거기 보면 R 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게 이제 파일질러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들인데, 얘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 클라이언트나, 그렇죠, 터미널에 있는 이런 파일들을 웹의 개발에 관련된 그런 파일이 있죠. HTML, CSS, JS라든지 뭐 PHP 파일이라든지 JSP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업로드 하려고 하는 호스팅 서버에다가 업로드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우선은 뭐 그래픽 환경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하려고 하는 서버에 주소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하고 뭐 비밀번호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차근하게 입력을 해주면은 이제 접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봐보면은 이게 이미지가 왼쪽에 이제 이게 있는 게 로컬로 돼 있죠, 그렇죠? 로컬 이미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사실은 어떤 거예요? 우리 호스팅 서버 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라면은 이제 GFTP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FTP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도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아래 한글 뭐 보면은 워드도 있고 한글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런 유형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많이 있는데, 리눅스에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분투에서 이제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GFTP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운드를 조절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명령어로서는 그놈 컨트롤, 네, 그 다음에 센터 사운드 명령어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같은 경우에는 그 바탕화면에 그 리눅스 X 윈도우의 상단에 봤었을 때 위에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 걔를 누르면은 요렇게 이제 메뉴가 이제 딱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오른쪽에는 이 조그만 그림이 이제 화살표를 눌렀을 때 상황인 거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뭐 마이크라든지 뭐 스피커라든지 그런 사운드 설정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을 이제 다루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검색을 해서 봤었던 그 보면은 그 신문 그 기사에 봐보면은 여기 이제 그 여기 우분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이 많이 사용이 되도록 이제 만들어졌었던 배포판인데, 거기에는 우리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다양한 노트북에서 윈도우를 설치하고 쓰고 있죠. 근데 리눅스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델이라는 그 회사에서 그 우분투 리눅스 전용으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전문화된 노트북을 이제 그 만들어서 공급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10년 전 기사예요.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꾸준히 이제 시장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아마 지금쯤 그 판매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리눅스를 쓰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사운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소셜 미디어도 활용하고 이제 그러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리듬 박스입니다. 이 리듬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이게 탐색기 같이 생겼죠, 그죠? 탐색기 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 기능이 뭐냐면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음악 재생이에요. 인터넷 라디오 재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호출하려면 터미널 가가지고 리듬 박스 이렇게 입력하셔야 커맨드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마치 그 성격이 우리 그 보면은 애플에 보면은 이제 팟캐스트나 지금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보면은 이제 그 윈도우도 좀 비슷한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인터넷 방송을 잡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음악들을 실행하는 이제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메뉴가 조금 달리 보이는 이유는 그 방송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특정 테마나 장르에 맞춰가지고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음악이 나오도록 혹은 방송이 나오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되게 재밌는 건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런 오픈 소스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다루거나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쪽에 관여된 사람이 전 세계에 엄청 많아요. 네. 놀랍게도. 그러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수업을 이제 출강하는 그 대학교에서도 봐보면은 이런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본인이 개발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그 기관에서도 이제 관심을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오픈 소스 시장이 굉장히 넓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토템이라는 프로그램인데, 토템이란 건 여러분들 일종의 뭐 부적이나 어떤 그런 뭐 영험한 어떤 그런 그 기운이 있는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가진 게 토템이잖아요, 그죠? 토템폴 해가지고. 근데 이 프로그램 이름이 토템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DVD 재생 및 동영상 플레이를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에서도 이렇게 영상이 돌아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있었었잖아요. 한 20여 년 전에 가까운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 리눅스 엑스윈도우 띄우는데도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했었죠, 그죠?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봐보면은 그 리눅스 엑스윈도우 상에서 영상을 돌린다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할 정도 된다면은 기술이 그 이후로도 참 크게 많이 발달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지원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리눅스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서 편집기, 그다음에 또 뷰어의 역할을 하죠. 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 윈도우의 그 메모장 같은 역할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이제 G에디트라고 그러죠, G에디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재 활동 프로그램 표시 텍스트 편집기를 이제 차례대로 이제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터미널에서 G에디트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터미널에 익숙하게 되다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들도 편안하게 이제 바로 이제 호출해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기능 자체는 메모장하고 비슷한데
약간 어떤 느낌에서는 보면은 그 워드패드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사용하고, 근데 이제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오픈 소스 쪽은 다양한 포지션에 있는 개발자들이 전 세계에서 막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거의 다 대부분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는 그 구글이나 그 다음에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자원들을 오픈 소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퀄리티 자체가 이제 점차적으로 더 높아져 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문서 편집기 뷰어입니다. 그 에빈스라 불러가지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어의 역할이 좀 더 강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특징이 또 있냐면은 이것은 앞에 있었던 그 G에디트 있죠. 요거 G에디트 프로그래머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좀 익히 여러분들이 이 구성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윈도우에서도 바로 어떤 거냐? PDF 파일이죠. PDF와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포맷들을 파일을 열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윈도우 작업하다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애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윈도우 작업하다가 현재 있는 파일을 애플에서 공유할 수 있나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윈도우에서 작업한다 윈도우 그 애플에서 보낸 다음에 파일 열어보면은 뭐 파일명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막 글씨가 깨져 있거나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 파일 포맷에서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또 어디서 이제 볼 수 있냐면은 이제 그 리눅스에서 좀 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에 수업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애플에는 이제 보면 유닉스에서부터 이제 이제 어떤 흐름을 잡고 있고 리눅스는 유닉스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애플에서 경험하는 게 리눅스하고도 어느 정도 좀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뭐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그랬었을 때 이런 플랫폼이죠. 다시 말해서 이 운영 체제 리눅스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하시게 하다 보면은 그 애플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게 되고 애플에 있는 것들을 좀 다루시다 보면은 이제 그 리눅스를 이제 다루는데도 좀 수월할 수 있겠죠. 메뉴도 그 엑스윈도우 화면 구성 있죠. 그것도 애플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윈도우하고는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것인가 한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게 그 윈도우가 점점 그 사용하는 것이 모바일에 이제 친화적으로 이제 가다 보니 과거 이제 PC 데스크탑 방식에서 운영 체제에서 굉장히 그 서버에 좀 더 가까운 형태로 진화를 하는 걸로 보여요. 기능들도 보면은 그러다 보니 점차적으로 누구랑 비슷해지냐면은 리눅스랑 비슷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명령어 입력기로 해서 도스창 같은 거 있었잖아요. CMD라고 이게 그 윈도우에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나오는 그 검은 화면 도스창. 그게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그 윈도우 그 최신 버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파워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쉘이라는 단어를 파워쉘이라고 했었는데 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에 있는 수업들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제 정리를 하셨던 분들은 이 단어가 바로 귀에 꽂히실 거예요. 쉘이라는 단어 아마 아시죠? 쉘이란 건 뭐였죠? 그 사용자하고 그다음에 커널 사이에서 명령어를 주고받고 그 처리 결과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쉘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윈도우에서 파워쉘이라고 했을 때 그 쉘이 해당되는 그 의미로 했었는지는 또 추가적으로 제가 더 알아봐야기는 하겠지만은 쉘이 보통 하는 역할이 이제 사용자하고 커널 사이를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뜻이 같다고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있는 것은 에빈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시트 리더라 불러서 PDF 전용 리더가 또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뷰 자체는 비슷해요. 비슷해 보이는 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PDF 파일 자체가 그 안에 목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어도비 그 PDF 리더 있죠. 아크로벳 리더였던가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보면은 그쪽에 그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 뷰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롬 브라우저도 PDF 파일 잘 열리거든요. 근데 그런 리더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에 저렇게 목차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PDF 문서가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PDF에 전문화되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CD하고 DVD 레코딩 해서
그 브라세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명령어도 있습니다. 브라세로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 CD하고 DVD 레코딩하는 툴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아마 요즘에 그렇지 않나요? 뭐가 있냐면은 그 인터넷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그 모바일 저장 장비도 되게 그 용량도 커지고 그죠?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도 용량이 크고 USB 그 같은 경우에 요즘에 그 대학생들이나 그 기관이나 이런 교육을 제가 나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거의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 카카오톡이나 혹은 그 LMS에서 이제 수업용 그때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업로드면 학생들이 알아서 받게 돼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런 그 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파일을 잘 받고 업로드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들어올 때 이제 봐보면은 그 이제 소형 노트북 아니면 태블릿만 이렇게 들고 오는 학생이 있어요. 가방도 없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그렇게 수업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노트북이 태블릿 아니면은 태블릿 2대 하나는 화면 큰 태블릿 하나는 작은 태블릿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태블릿에서 키보드 잡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정말 이제 신기했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렇습니다. 이제 그 이 파일에 대한 용량이 되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란 게 대략 한 2000년대 한 중반 정도라 볼 수 있겠죠. 중반은 한 중반 정도 거의 이제 그 말기는 이제 그 스마트폰 나오기 직전까지 거기는 그때는 이제 CD하고 DVD를 이제 보통 버닝이라고 부르죠. 굽는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CD하고 DVD를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자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 토스트기에 그 식빵 넣으면 이렇게 뽑혀 나온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CD를 넣어서 그 열을 가해가지고 근데 진짜 열을 가한다서 뭐 라이터로 뭐 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전기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 DVD를 그 데이터를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작업을 했어요. 장비들이 그 CD호 DVD 라이터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할 때 이 프로그램을 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DVD 같은 경우는 용량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제가 기억했었던 한 6기가, 7기가 이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소니에서 나왔었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블루레이라 불러가지고 용량이 되게 컸던 것들 그래서 여기 이제 고화질의 영화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매체들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그 하드디스크만 해도 과거에는 그 당시만 해도 뭐 1TB만 해도 그 이제 그 하드디스크 용량이 이제 그 많다 했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공공기관이든 혹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PC방이든 가시면은 보통 2테라, 3테라 막 이상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이제 그 요런 그 레코딩하는 작업들을 많이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있는 장비들을 보면 노트북 아시겠지만 CD나 DVD 넣는 곳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쓸 일이 있나 생각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뭐 이제 그 이 해당되는 그 디바이스 장비들이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산업계에 따라서는 과거에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사용을 안 하는 곳도 있지만은 또 그걸 또 사용하는 곳도 있어요. 생각보다.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이 알고 그 요즘에는 뭐 파이썬 뭐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해 가지고 이제 그 이제 프레임워크들을 이제 써 가지고 그 이제 교육을 이제 받으시잖아요. 그 이제 학원을 가든 국가 이제 그 교육기관을 가시든 그렇게 하는데 그 우리 저의 윗세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보면은 한 70년대나 한 80년대, 70년대에서 그 대학을 다니시거나 그 당시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 보면은 아마 코볼이라는 언어를 얘기하시면 되게 반가워하실 거예요. 코볼이라든지 포트란 이런 언어들은 정말 역사가 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이 언어들은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다음 은행에서 이제 코어 엔진이라고 부르는 그 굉장히 중요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그 만들어진 지 오래된 그런 그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그거는 코볼로 작성이 됐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주기적으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백악관이나 혹은 그
주 있죠. 미국의 주 기관이나 이런 데 봐보면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그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거나 혹은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코볼 개발자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코볼을 다루셨던 분들 이런 분들 봐보면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뵀던 분들이 보면은 나이 한 연세가 한 70대 이상 되신 분들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활동을 하시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매체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메인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 시스템이 쉽게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드 미디어하고 그다음 뉴 미디어하고도 서로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시기를 따르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법을 아시는 것도 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 중에 이제 김프로브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제가 리눅스에 대해서도 잘 이제 많이 알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외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영문 매뉴얼 볼 때 김프라는 요 프로그램을 설명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윈도우의 포토샵하고 비슷하다 보시는데요. 그리고 매뉴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포토샵이나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령을 통해서 설치할 때는 apt install gim프라고 하면은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셔서 쓰시면은 되게 흥미로운 게 포토샵을 쓰셨던 분들은 거의 그대로 이 사용법이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램 중에 이제 일러스트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그래픽 프로그램을 다룰 때 설명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들이 여기 그대로 쓰이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오픈 소스 쪽이나 그런 이제 이런 응용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프로그램이라고 해봐야 윈도우 그림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화려한 기술을 쓰는 걸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었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리눅스의 이 김프라는 거는 정말 독특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오픈 소스 쪽에 만약에 수업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포토샵에 이제 그 같은 유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무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포토샵을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로는 이제 김프를 제가 이제 사용하라고 이제 좀 권하는 이제 편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EOG라고 해서 이제 그림 보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윈도우즈 RC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령 터미널에서는 EOG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미지 뷰어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이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사진을 이제 보는 것답게 확대 축소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봐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미지 파일명 같은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아마 리스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그래픽 프로그램의 이제 특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샷이에요.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윈도우에서도 사실은 스크린샷 기능이 제공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석사과정 이제 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시거나 할 때 꽤 전이에요. 한 2000년대 한 중반 그때인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크린샷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모르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스크린샷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구글이나 검색을 하면은 금방 찾겠지만은, 당시 이제 연락이 오면은 이제 프린트 스크린 키보드를 누르라고 막 얘기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이 리눅스에서도 보면은 이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면 캡처할 때 이걸 쓰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만들 때 이런 거 이제 활용하면은 이제 되겠죠. 자,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다. 이거 리브레 오피스라 불러가지고요. 이게 일반 윈도우 사용자나 애플 사용자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 리브레 오피스를. 근데 이게 구글에서도 여러분들 MS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구글 이제 닥스라 불러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러한 오피스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은
이제 그 블로그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많이 이제 구글 닥스하고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리브레 오피스예요. 그래서 이 리브레 오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하고 서로 견주어봐도 기능이 아주 그렇게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매력이 오픈 소스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것은 무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윈도우의 오피스에 있는 구성 요소들은 그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MS 워드에 있는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라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엑셀에 대응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은 컬크라고 있어요. 커큘레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 단어를 줄인 거로 보이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임프레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근데 액세스에 대응한 거는 베이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사들을 이제 좀 축약한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의 이름을 지은 걸로 보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것은 이제 그 리브레 오피스는 이 나오기 전에 오픈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져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서도 사용되고 맥에서도 사용이 되고 리눅스에서도 사용이 되고 하는 그 다양한 플랫폼에 대응이 되는 오피스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요 프로그램이 정말 독특한 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 리브레 오피스를 접하기 전에, 그러니까 과거 오픈 오피스를 접하기 전에 이제 그 컴퓨터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당시에 MS 오피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가 오픈 오피스 이제 만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리브레 오피스의 바로 윗단계에 있는 거, 그 이전 단계에 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오픈 오피스를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오피스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오픈 오피스 혹은 이 리브레 오피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어떤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그 상황이 그 업무가 막 많이 이제 몰리거나 아니면은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해야 되거나 할 때 그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컴퓨터 안에 어떻게 원격지를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했었을 때 오피스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인쇄도 못하고 편집도 안 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딱 그 리브레 오피스를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시고 설치하시게 하면은 웬만한 오피스 작업들은 그래도 이것이 이제 처리를 해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저도 이게 정말 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왔던 그 리브레 오피스에서 라이터 부분이 있는데, 이 라이터는 그 MS 워드 포맷인 DOC 그 확장자하고 DOCX라고 하는 그 확장자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라이터를 통해서 MS 워드 파일을 열어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뭐 클라우드에 올리시든지, 또 이 파일을 이게 업계 표준이 중요한 게 DOCX 파일, DOC 그 확장자 워드 파일을 리브레 오피스에서 이 라이터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로 또 올릴 수 있냐면은 우리 한글 컴퓨터 있어요. 한글 컴퓨터에 보면은 함컴독스라고 있거든요. 그 브라우저에 오피스 프로그램이 열려요. 그럼 거기다 파일을 업로드하고 거기서 이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뭔가를 다운받기도 힘든 상황이 됐었을 때는 그 파일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오픈 오피스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업무하시는 데는 과거와 달리 걱정을 할 필요 없는 환경으로 지금 온 것 같아요. 이건 이제 PDF 파일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컬크는 그 엑셀에 있는 그 XLS 파일하고 그 다음에 엑셀 SX 그 확장자를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이것도 PDF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엑셀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그리고 그 함수를 입력하는 그 펑션이죠. 함수를 입력하는 그 버튼하고 그 수식 입력줄 있죠. 그것도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셀 주소를 입력하는, 여기 A1이라고 써 있는데 저 셀 주소를 입력하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옆에 이제
그 위젯이라고 여기 옆에 기능, 그 추가적인 기능들 같은 것들 옆에 붙어 있긴 한데 저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도구를 이제 이동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보이게 한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구성은 엑셀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프레스, 이제 프레젠테이션 툴인데 이건 파워포인트죠, 파워포인트. 그래서 MS 그 파워포인트 PPT 파일하고 PPTX까지도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이것도 역시 PDF로 이제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매번 느끼는 게 되게 그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들도 서로 그 경쟁 업체 혹은 그 연관 관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지금 보시면은 그 포토샵에서 보면 애니메이션 효과나 혹은 그 유리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반상 효과가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그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하고 버튼 몇 번으로 해서 포토샵에서 나오는 그런 레이어 효과들을 다 필터나 이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는 이제 여기 현재 나는 임프레스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오픈 오피스 리브레 오피스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소스다 보니까 어떤 그 이제 최신에 나오는 트렌드에 나와 있는 기술을 막 구현한 거는 그렇게 그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아마 그게 아마 저작권 같은 거 걸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외에서 웬만한 건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도 꽤 쓸만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냐면은 이 그 소프트웨어 센터거든요. 이건 우분투 리눅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분투 소프트웨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치 그 애플의 앱스토어 아시죠? 구글의 구글 플레이, 이제 그것처럼 여기 있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센터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는 그 스토어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수천 개 이상의 그 무료 및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찾아가지고 다운받고 이제 그런 것인데, 재밌는 거는 요 안에 게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런 소프트웨어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신 게 있다면은 이것을 다운받으시면 되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레드햇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형으로 해서 그 AS를 지원하고 나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눅스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우분투도 역시 서버나 이런 쪽을 다 지원을 해줘요. 하긴 하는데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이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그 어떤 시장을 목표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역시 리눅스는 태생적으로 그 이제 이게 서버를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델에서 만들었던 그 우분투 리눅스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이제 구매자가 개발자였다는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일단 이 우분투 소프트웨어 센터는 그 X 윈도우가 있는 정도를 넘어서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글쓰기 도구 해서 포커스 라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포커스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 소프트웨어 센터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뭐 글쓰기 작업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이제 애플에 있는 그 에디터들 있죠. 그 에디터하고 윈도우에 있는 메모장이나 이런 프로그램들하고 약간 그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그 소프트웨어가 주고 있는 어떤 그 테마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나 색상 이런 것들 사용이 그 지금 리눅스에 있는 이 포커스 라이터 같은 게 조금 살짝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제 어감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느낌들이 이제 그 감성이라 요즘 표현으로 보는 그 뭐 감성 카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마치 우리가 기존에는 쉽게 보지 못했었던 이질적인 감성이나 감정들 있죠, 느낌들, 이제 그런 거를 전해준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자들 보면 한국 개발자들도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신 분들 많거든요.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러시아 쪽도 그렇고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일본 쪽 개발자분도 유명한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유럽 쪽, 독일 이런 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 있는 개발자들은 웬만해서는 다 퀄리티 이상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쿠바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제3세계 있죠, 그렇죠? 그쪽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도 이 오픈 소스에 참여를 하다 봐보니 우리가 이제 그 메이저로 보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 있죠, 그 이제 안드로이드 앱이나 이런 쪽에서 보는 그런 소프트웨어들하고는 느낌이 좀 다른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나온 것이 어떤 그 이제 제3세계나 그런 쪽에 있는 개발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분위기를 좀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팟캐스트 프로그램이 이제 지파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파더 같은 경우에는 그 팟캐스트들을 다양하게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파더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앞에 했던 우분투 소프트웨어 센터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이제 블루피쉬라고 하는 그 언어 편집기가 있어요. 이 언어 편집기 하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앞에서 봤었던 리브레 오피스하고 차이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언어 편집기는 조금 다른 언어 편집기예요. 어떤 언어 편집기냐면은 그 C, HTML, PHP, SQL, 파이썬 이런 그 프로그래밍 언어 있죠. 그래,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화면 구성을 잘 보시면은 그 파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을 봐보시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파이썬이네요. 그래서 렉탱글에서 지금 클래스를 코딩하는 화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파이썬 코딩을 위해서 이제 블루피쉬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라인 넘버라 불러서 코드를 짤 때 우리가 코드를 이제 그 코딩을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한국에서 이제 약간 그 좀 편안한 이제 표현으로는 이제 그 코드를 짠다, 뭐 코드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드를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이 라인 넘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코드를 실행할 때 오류가 나면 이게 몇 번째 줄에 오류가 나는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라인 넘버가 그 중앙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전형적인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용 도구란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확인한 이제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는 지파티드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디스크 파티션을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건데, 자, 이건 하드 디스크에 있는 파티션을 그래픽으로 이제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손실 없이 파티션을 변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파티드라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잘 봐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리눅스 마스터를 공부하셨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SDA2라든지 여기 그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 SDA2라든지 SDA1 그리고 EXT4라든지 리눅스 수업에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이거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수업을 할 때 아마 후반부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버를 이제 작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다 보니 그 파일을 저장할 때 다양한 형태의 파일 시스템을 또 이제 지원을 해줘요. 이런 부분들은 윈도우하고 또 이제 다른 부분을 보이는 게 윈도우도 최근 버전들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윈도우가 무료로 배포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 최신 버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를 두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윈도우가 패트30이나 그 다음에 NTFS라든지 그런 몇 가지 이제 파일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운영체제들하고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의 파일 시스템의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 관련된
어떤 그 파일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자격증 아시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시험에 1급하고 2급 그 시험에 그 파일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생각하시죠. 아, 이런 단어를 보면서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렵다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얘기를 해요. 리눅스 들어가면 여러분들 아예 말도 못 하신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 리눅스에 들어가면은 파일 시스템이 테이블로 돼 있어요. 테이블로 돼가지고 설명이 막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리눅스 마스터의 시험에 많이 나오는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어떤 정보통신이라든지 네트워크 그다음에 서버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파일 시스템 부분이 그 상대적으로 엄청 많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이제 문제 개수가 많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파일 시스템의 내용이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걸 공부할 때는 그냥 마음을 편하게 놓으시고 그래 한번 이제 과거 유닉스부터 이제 내려왔었던 그 안정되고 완벽한 리눅스를 떠받치고 있는 파일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라고 아예 제대로 공부하자, 정독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다가가시면은 전혀 어떤 충격이 없는데 조금만 공부하고 말자 이러면은 아예 진입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핀타는 이미지 편집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때 이제 보면은 메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 메뉴가 배치가 된 게 딱 누구하고 비슷하냐면은 포토샵하고 그림판하고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프처럼 이제 다양하고 어떤 뭐 필터나 여러 옵션들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미지를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이 핀타 프로그램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림판에서 봤었던 메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재밌는 게 레이어도 있어요. 그림판엔 레이어가 없죠, 그죠? 단 페이지로 돼 있고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메모를 하거나 이제 그런데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 핀타는 또 레이어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보실 때 어떤 고정관념 있죠? 그래픽 프로그램은 이래야 돼. 뭐 에디터는 이래야 돼. 이런 거를 좀 내려놓으시고 넓은 관점으로 이제 리눅스를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라고 과거 불렀었던 윈도우와 애플 있죠, 그죠? 이 두 개만이 아니라 이 리눅스라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삼강구도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 체제를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이 세계관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부를 하실 때나 혹은 컴퓨터 전공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리눅스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윈도우나 애플이 언제나 안전하게 운영 체제를 관리를 하고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주식의 주가 총액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해당 시스템에서 어떤 중대한 보안적인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대안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리눅스하고 그다음에 리눅스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이제 살펴봤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핀타까지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봤어요, 유틸리티를.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커널에 대한 개념들하고 프로세스나 서버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운영 체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얘기는 이제 프로세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프로세스가 딱 얘기하면은 뭐 윈도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보면은 리눅스 같은 경우 우리가 세부적으로 컨트롤 한다는 거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능을 우리가 최적화시킬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커널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쉘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받는데
여기에서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제 그 쉘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 결국에는 이 커널이라는 것도 소프트웨어고 그 커널 아래는 그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그 전부 다 담아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이제 그 커널이란 거는 운영체제 코어에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커널에 대한 얘기들, 이제 그 커널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커널을 이제 컴파일한다 그러는데 이런 업데이트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보겠습니다. 프로세스에 보시면은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그 실행 코드가 메모리에 로딩되어 활성화된 게 이제 프로세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런타임이라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설치하는 그 파이어폭스나 그 크롬이나 여러 게임들 있죠. 게임 같은 것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서는 어딘가에서는 사실 파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실행이 돼가지고 화면에서 로딩이 되면은 우리는 이걸 런타임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그 주체들은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나 이런 그 언어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잘게 잘라요. 그래서 이렇게 자른 프로세스를 우리는 이제 스레딩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리눅스에서는 이런 우리가 코딩을 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덩어리째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다룰 때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게 화면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는 프로세스가 바로 포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이 포그라운드 프로세스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실행이 되긴 하지만은 그 화면에는 그 나타나지 않고 실행이 되는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제 그 백신 그리고 그 서버 데몬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우리는 그 보고 있다. 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 얘기 들어보면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 앞에 있던 프로그램을 백으로 보낸다든지 백에 있는 것을 전방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작업을 또 이제 해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프로세스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됐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번호가 또 있습니다. 자, 각각의 프로세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할당한 그 고유 번호가 있는데 그게 프로세스 넘버예요. 번호. 그래서 프로세스 컨트롤을 위해서 프로세스 번호가 부여됐다고 이제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요것이 이제 프로세스 번호고, 그 다음에 그 잡 넘버라 불러서 이제 작업 번호죠. 그래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이제 순차 번호는 이제 작업 번호다. 이렇게 그 여기서 명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로세스란 단어 하나만 해도 이렇게 그 포지션이나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이게 명칭들이 전부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리눅스 마스터가 여러분들이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전문적인 자격증인 게 이제 그 이런 세부 명칭들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것들을 그 객관식 문제긴 해요. 객관식 문제긴 한데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찾아내기를 바라는 거죠. 자,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또 있습니다. 모든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에 종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는 그 이제 브라우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은 X 윈도우에 종속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펠런치라 부르고 차일드라 부르는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그 두 개의 관계로서 이 프로세스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모 프로세스가 키를, 그러니까 그 부모 프로세스를 죽이게 되면은 자식 프로세스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서로 그 연결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자, PS 명령은 프로세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터미널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킬 명령은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켜 버려요. 그래서 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세스 번호가 있는데 키를 주고
뒤에다가 번호를 써주게 되면은 해당 프로그램 여기 요거 이제 그 키를 주고 -9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번호를 써주게 되면은 해당 프로세스 넘버에 대한 것이 이제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PS 프로세스 트리 PS 트리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거는 그 부모 프로세스하고 자식 프로세스 관계를 트리 형태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 부모하고 자식이 있는 프로세스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틸리티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고 그 GUI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번 수업은 그래도 그 편안하게 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후반부에서 갑자기 프로세스 나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명령어 익숙하게 하시면은 그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차근차근히 이제 공부하시면은 그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